혹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? 오늘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런 순간이죠. 정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, 할아버지가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자,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요. 오늘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물론이죠.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. 그런데요,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어떠한 응급 상황이든, 그러니까 노에 걸리셨든 넘어지셨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도 정말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네, 바로 이 세 가지 황금 원칙입니다.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해요. 첫째, 무슨 일이 터지든 일단 당황하지 말고 119부터 누르는 겁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왜냐? 전문가가 출발을 해야 뭐가 돼도 되니까요. 둘째, 내가 의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도와주는 건 좋지만 어설프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, 세 번째, 만약 요양원 같은 시설에 계신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거기 계신 간호사분께 알려야 합니다. 평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요. 자, 이제부터는 정말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위급한 상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우리 몸의 핵심, 호흡과 심장, 그리고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. 심장이 멎었을 때 정말 우리의 손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바로 심폐소생술인데요. 먼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의식을 확인하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냥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면 다들 우왕좌왕해요.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정확히 딱 집어서 거기 파란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.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.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쳐야 합니다. 그래야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바로 움직여요. 그런 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 30번, 인공호흡 2번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. 네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0대 2, 이건 그냥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박아두셔야 합니다.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황금 비율이에요. 잊지 마세요. 30대 2. 그리고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아주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는 게 핵심입니다. 음식을 드시다가 목에 뭔가 걸렸을 때, 이때도 제일 중요한 건 의식이 있냐 없냐, 바로 이겁니다. 만약에 아직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하려고 애쓰신다면 뒤에서 확 감싸 안고 명치랑 배꼽 사이를 주먹으로 강하게 위로 밀어 올려주는 하임리히법을 써야 하고요. 만약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? 그럼 눕힌 상태에서 똑같은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어 올려주는 거죠. 뇌졸중은요, 정말 시간이 생명입니다. 그래서 이 증상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.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얼굴 한쪽 근육이 축 처지면서 입이 돌아가는 것 같은 증상이 보이면 이건 거의 빼박,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. 바로 이 시간, 3시간에서 최대 6시간, 이게 바로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 절대 망설이면 안 돼요.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.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, 혹시나 해서 물이나 약을 드시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기도가 막혀서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. 자,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다른 신체 이상 증상들, 그리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저혈당 쇼크인데요. 여기서도 키워드는 딱 하나, 바로 의식입니다. 의식이 있다면 빨리 단 걸 드려야죠. 주스, 사탕, 설탕물 뭐든 좋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이때는 절대 아무것도 입에 넣으시면 안 돼요. 잘못하면 기도가 막혀서 질식할 수 있어요. 그럴 땐 그냥 바로 119를 부르는 게 정답입니다. 어르신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치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. 주변에 부딪힐 만한 위험한 물건들을 빨리 치워주고요. 그리고
침이나 토사물 같은 게 기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는 것.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.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.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 때문에 흔히 하는 실수들이거든요. 경련한다고 팔다리를 억지로 꽉 붙잡거나 혀 깨문다고 입에 수건 같은 걸 억지로 집어넣는 행동. 이건 오히려 골절이나 다른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.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자, 이번에는 낙상이나 화상처럼 외부적인 충격으로 다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르신이 넘어지셨을 때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괜찮으신가 싶어서 섣불리 일으켜드리다가 골절이 더 심해지거나 다른 부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디가 아프신지, 피가 나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출혈이 있다면 깨끗한 천으로 지혈하면서 바로 119를 기다려야 합니다. 화상을 입었을 때는요,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열기를 빨리 빼주는 게 핵심입니다. 바로 흐르는 찬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15분 이상 충분히 식혀주세요. 그리고 옷이 피부에 녹아 붙었다거나 물집이 생겼을 때 이거 억지로 떼어내거나 터트리면 절대 안 됩니다. 감염 위험이 커져요.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건 정말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화상 입은 데다가 된장이나 간장 바르고 심지어 소주나 치약 바르시는 분들, 이거 정말 큰일 날 행동입니다. 잘못된 민간요법은 상처를 덧나게 하고 아주 심각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. 화면에 보이는 것들 절대 네버 바르시면 안 됩니다. 피가 날 때도 어디서 나느냐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른데요. 일반적인 상처에서 피가 나면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직접 꾹 누르고 팔이나 다리라면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리는 게 기본이고요. 근데 코피는 좀 달라요. 흔히들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그러면 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코의 말랑말랑한 부분, 즉 콧방울을 10분 정도 꾹 눌러줘야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쭉 알아봤는데요. 사실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당황하지 않는 것,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. 사람이 당황하면요,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알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.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응급처치 도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,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. 혹시 여러분, 지금 당장 여러분 댁에 있는 구급상자가 어디 있는지,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바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?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는 자세, 그것이야말로 나와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.